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방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조용건 원장이고요. 지금 저희 자연드림 수원센터에서 그 라이프케어 경기한의원 지금 원장으로 계속 근무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주로 암에 대해서 특히 이제 운동과 음식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강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의 빅토리아 대학의 한 교수가 되게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뭐냐면 병원에서 표준 치료를 받지 않고도 암이 완해된 분을 200명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분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암을 이겨낼 수 있는지 논문으로 엮어서 냈는데요. 그 논문에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87.5%가 어떤 거를 제일 중요시 이렇게 개선을 했냐면 바로 식생활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인터뷰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채식 위주의 식사를 했고요. 해로운 음식을 피해서 드셨다고 합니다. 해로운 음식은 그 논문을 보면 캔에 들어있는 음식,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 이런 음식들을 되게 조심하면서 암을 이겨냈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음식을 이렇게 식생활을 개선해서 암을 고칠 수 있다는 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분 딱 얼굴 보시면 아시죠? 이 안젤리나 졸리가 자기 할머니 그 다음에 엄마가 이제 유방암을 이제 앓은 가족력이 있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받았더니 BRCA1, 2 유전자가 돌연변이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고장 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 확률적으로 유방암이 일어날 확률이 85%, 난소암이 일어날 확률이 50% 정도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안젤리나 졸리는 어떤 결정을 했냐면 내가 향후에 이런 내가 암들이 생길 수 있다면 내가 미리 수술을 해서 그 장기를 제거해 버리자. 그래서 이제 유방하고 난소를 미리 그 선제적으로 절제하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언론에 이제 공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안젤리나 졸리가 선제적인 수술을 받은 거를 보고서 일반인들이 그 유명인들을 따라서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유전자 검사를 하셨는데 아까 이렇게 안젤리나 졸리처럼 그 BRCA1이나 BRCA2 유전자가 건강하지 않고 그게 돌연변이로 고장난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그런 검사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분처럼 선제적으로 수술을 해서 그걸 떠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 문제를 내가 대처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강연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나는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아시게 될 겁니다. 2015년도에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피부암이 없는 건강한 사람의 이 눈꺼풀, 그 눈두덩이 여기에서 좌우 1cm씩 피부를 떼어냅니다. 피부 세포 속에 있는 그 유전자들을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74개의 그 발암 유전자, 그러니까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들을 이렇게 전부 구분을 하고 그거를 유전자 지도처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연구를 보고 깜짝 놀란 이유가 뭐냐면 암이 없는 사람들의 피부인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포 핵 속에는 거의 4분의 1 정도가 암 유전자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 유전자가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암이 발생이 안 된 겁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게 50대 그리고 가운데 게 60대 이게 70대입니다. 자 보시면 50대도 거의 한 반 정도가 암을 일으키는 발암 유전자로 가득 차 있죠. 그 다음에 60대도 더 많아졌고요. 70대는 거의 80% 이상이 그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의 80% 정도가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포가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들로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암이 없이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 배우고 들은 거는 세포 속에 핵 속에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으면 그 세포는 암으로 변했어야 되는데 실제는 암 유전자가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정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 이유를
지난 한 10여 년 전까지 잘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밝혀내면서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됐는데요. DNA를 이렇게 보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물질들이 유전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하나를 우리가 유전자, 영어로 진이라고 합니다. 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DNA가 이렇게 사슬처럼 꼬여 있는데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 감겨져 있는 겁니다. 타이트하게, 강하게 감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활동을 하려면 이 유전 정보를 복사를 해서 그걸 갖고 단백질을 만들어야 세포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타이트하게 감아 놓으니까 이게 읽히지를 않는 겁니다. 그 히스톤마다 단백질마다 이렇게 꼬리가 나와 있거든요. 이 꼬리에 아세틸이라는 분자가 와서 들러붙으면 대패가 쓱 풀립니다. 이렇게 느슨하게 풀리거든요. 여기 들어있는 유전 정보를 복사해 갖고 그걸 갖고 나가서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정리하면 우리가 어떤 유전자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복사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필요한 유전자만 선택적으로 이렇게 풀어갖고 복사하고 다시 감아놓고 이런 거를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그거를 사용한다는 것. 또 계속 우리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 외에도 또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제가 이제 유전자들이 있으면 내가 필요 없는 유전자가 있으면 여기 메틸이라는 물질을 갖다가 옆에다가 탁 열쇠를 채워놓습니다. 그럼 이거는 복사가 금지되니까 복사가 안 되는 겁니다. 사용을 못하게 이렇게 잠금 장치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갖고 있는 유전자를 필요한 것만 골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전장치를 우리 몸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2003년에 미국의 듀크 대학에서 실제로 정말 그런지 동물 실험을 통해서 그거를 증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증명을 했냐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그 노란색 털이고 되게 비만한 그런 이제 쥐가 보이시죠? 쟤네들은 당뇨나 암이나 심혈관 질환들을 일으킬 확률이 되게 높은 그런 유전성을 갖고 있는 그런 쥐입니다.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아구티 유전자를 갖고 있는 어미들을 임신을 시켰어요. 임신한 뒤에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기존에 일반적으로 먹던 사료를 그냥 먹였고요. 또 다른 한 그룹에는 그 엽산, 비타민 B12, 베타인, 콜린 이렇게 메틸기가 풍부한 식품을 먹이게 됩니다. 영양가가 되게 높은 그런 음식을 준 거예요. 나머지 반은. 그리고서 얘네들이 어떠한 자녀를 출산한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반 사료를 먹은 쥐들은 그냥 어미와 동일한 모습을 가진 이렇게 노란 털에다가 극도로 비만한 이런 쥐들을 낳게 됐고요. 그런데 좋은 사료를 먹인 쥐들은 이렇게 색깔은 밤색이고 그다음에 훨씬 날씬하고 이렇게 이런 쥐들을 낳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있더라도 그 어미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자녀를 낳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자녀들은 나중에 당뇨병이나 암이나 심혈관 질환들이 훨씬 발병률이 낮았다고 합니다.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더라도 이렇게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나쁜 유전자가 켜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켜지지 않아서 정상적인 이런 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최근 연구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과학자들이 암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그걸 바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조건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 치료가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방사선으로 태우거나 아니면 그 독성에 강한 항암 약물로 그거를 이렇게 독살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치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뭐냐면 독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람이 먼저 그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고 또 그렇게 치료를 기껏 해놨는데 나중에 재발도 잘 되고 또 전이가 되고 그런 걸 겪으면서 사람들이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쪽을 많이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종양 미세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달에
한국에는 통합암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한의사, 일반 이런 사람들이 암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거기에 하루 동안 세미나를 하는데 대부분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종양 미세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 암을 죽이는 얘기를 안 하고 이제는 그 암이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병원에 와서 살고 계시는데 어떤 환경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혼자 사시는 거 아니죠, 그렇죠?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또 친구분들도 있고, 그렇죠? 또 병원 와서 또 새로 만난 친구분들 계시고요. 병원에 근무하신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여기 매니저 선생님, 힐러 선생님들 같죠? 도와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다음에 우리 좋은 병원 환경에서 우리 식사도 좋은 음식 잘 드시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암도 똑같습니다. 암만 툭 떨어져서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 걔가 주변 일반 세포들, 면역 세포들 이 사이에서 똑같은 영양분, 산소를 받아 먹으면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통틀어서 우리가 종양이 살고 있는 환경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종양 미세 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살고 계시는데 내가 나를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으십니까? 받으시죠. 그렇죠? 가족분들이 나를 따뜻하게 격려할 수도 있고 때로는 화를 내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행복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도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긴밀하게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성이 강한 발암물질이 주변에 있다고 그러면 그게 내 세포를 자극하게 되면 그게 결국에 그 세포 안쪽에 핵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암을, 그러니까 이 세포가 증식을 하거나 아니면 전이가 되거나 이럴 수 있는 유전자를 켜주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포에게 되게 좋은 그런 물질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따다다닥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유전자 속에 있는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켜주게 되고 또 이렇게 발암 유전자는 꺼주게 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 유전자를 갖고 있더라도 우리가 그 유전자를 꺼놓게 되면 활동을 못하게 막아놓으면 우리가 암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면 요즘에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그 암세포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이 좋으면 그 좋은 자극이 들어오면 그런 암 유전자를 이렇게 꺼놓는 작용을 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암세포까지도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정상세포로 돌릴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좋은 습관,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해서 암세포 주변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 좋은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무슨 연구냐면 콩 속에 있는 제니스테인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콩을 보면 그 단백질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단백질 이외에 좋은 영양소들이 있는데 그 영양소를 이소플라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이소플라본은 세 가지의 3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이제 제니스테인이거든요.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있는 마우스를 콩을 쭉 먹였거든요. 그 농도를 달리해서 먹였습니다. 약간 약한 농도, 약간 진한 농도로 먹였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50일간 먹여서 키운 결과인데요. 콩을 안 먹인 그룹과 비교할 때 콩을 많이 먹고 자란 마우스들은 그 암 발생 확률이 절반으로 줄은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보니까 이 브라카 유전자 이 변이의 활동을 절반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걔가. 그러니까 스위치를 꺼준 거예요. 그거를. 그 유전자 활동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방향족 탄화수소 수용체 이거는 뭐냐면 이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들이 많이 오는 유방암이 뭐냐면 3중 음성 유방암이 많이 오거든요. 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되게 공격적이고 치료도 잘 안 되는 그런 유방암인데요. 근데 보니까 콩을 먹여서 키웠더니 그 3중 음성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활동성을 또 절반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예,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콩만 먹었는데 그러니까 발암 유전자의 활동성을 절반 이하로
이렇게 감소시킨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동물한테만 그럴까요? 자, 사람도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실험은 우리나라에 있었던 실험인데요. 2013년도에 있었는데 2007년부터 2011년 동안 국내 40개 의료기관에서 유방암이나 자궁암에 가족력이 있거나 고위험군이 있거나 아까 같은 브라카 유전자의 돌연 변이를 갖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유방암이 잘 발병되는지 그 위험도를 측정을 한 그런 데이터입니다. 자, 보시면 채소를 꾸준히 먹은 분들이 유방암이 발병되는 확률을 25% 낮췄습니다. 과일은 2%, 육류는 놀랍죠. 저도 이거 보고 놀랐어요. 육류는 97%를 높인다고 나왔고요. 그다음 해산물은 16% 떨어뜨리는데 콩이나 콩 제품을 먹은 분들은 그 유방암 발생 위험도가 61%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콩이나 콩 제품들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이런 그러니까 유방암 위험성을 갖고 있고 그 유전자를 갖고 있더라도 그거를 60% 이상 위험성을 내가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이 연구에서는 이제 알려줍니다. 근데 이 콩 외에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유방암을 억제할 수 있는 게 다양한 음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석류, 또 여러 가지 야채, 채소, 과일, 강황, 콩, 두부, 된장, 이소플라본 이런 것들이 똑같은 루트가 아니라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유방암을 일으키는 그 유전자들을 억제해주는 작용, 그 유전자를 이렇게 끄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콩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들, 다양한 야채나 채소들을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 가지 좀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농약과 관련된 문제들. 내가 이렇게 야채나 이런 채소 즙을 해서 먹고 싶은데 이 농약이나 이런 데서 안전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농사를 지어본 분은 아시겠지만 농약 없이는 자라질 않아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당근이 있는데 하나는 쓰레기장에서 자란 당근이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미네랄이 풍부한 그런 땅에서 자란 당근이 있습니다. 그 당근이 갖고 있는 에너지나 힘은 같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먹는 이런 채소나 야채들이 안전한 곳에서 건강한 방법으로 재배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세 번째는 시간이 없어요. 바쁘시니까 이거를 일일이 또 챙겨서 드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환자분들한테 제일 많이 권해드리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병원 계시면 계속 드시죠. 당연한 걸로 여기지 마시고요.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거를 드시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는 분, 그다음에 이 농법을 개발하시는 분, 또 유통하시는 분, 또 이걸 연구하시는 분. 저희 그 녹즙 먹다 보면 안에 건더기 제일 많잖아요. 한국에서 어떤 뭐 그런 거 드시면서 건더기 그렇게 많은 거 이렇게 그 드셔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 건더기조차도 우리가 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섬유질을 공급해서 장내 세균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환자분들께도 내가 직접 이렇게 믿을만하게 만들어 드실 수 있는 시간이나 그런 기회가 없다면 저희가 녹즙을 특히 발효 녹즙 저희가 하루에 2개나 3개 정도 꼭 잡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2020년에 그 서울대 연구팀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9년간에 걸쳐서 9만 3천 명의 여성들을 이제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흰 쌀밥을 먹는지 현미 잡곡밥을 먹는지를 추적해 갖고 그분들의 유방암 발생률에 대해서 저희가 추적을 해서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흰 쌀밥을 드시는 분들이 유방암 발생 확률이 39%가 증가되었고요. 반대로 현미 잡곡밥을 하루 3끼 섭취하시는 분들은 그 위험성이 33% 이렇게 감소되는 거였습니다. 이것도 대단하죠.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매일 드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흰밥을 먹느냐 아니면 현미 잡곡밥을 먹느냐가 내 몸에 이렇게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미 잡곡밥은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대변량을 증가시키고요. 대변이 빠져나가면서 장 속에 있는 발암 물질을 흡착해서 배출하기 때문에 효과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로 그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많고 그래서 항산화제가 풍부하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현미 잡곡밥에 갖고 있는 그 이렇게 중요한 영양 성분들, 그러니까 저희는 식물이 갖고 있는 그런 중요한 약효를 나타내는 부분을 파이토케미칼이라고 여러분도 아마 익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파이토케미칼이 갖고 있는 효과입니다. 이 파이토케미칼이 그 우리 핵 속에 있는 항암 유전자를 켜주는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발암 유전자를 꺼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유방암을 예방하는 작용이 있는 거죠. 여기 현미밥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농약도 치고 비료도 주는 그런 현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유기농으로 짓는 그런 현미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자연들인 농법으로 지은 현미쌀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연들임에서 처음에는 그 바닷물을 퍼올려서 거기에서 소금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추출하려고 바닷물을 퍼 올렸거든요. 퍼 올렸는데 이제 소금을 추출하고 남았더니 물이 남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물을 우리가 담아서 팔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드시는 깊은 물이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그 물을 전부 담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바닷물 속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미네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필터링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게 되는 필터링 그 미네랄들이 있죠. 그걸 어디에 쓸까 하다가 이거를 우리가 밭이나 논에 뿌려서 우리가 땅을 우리가 비옥하게 만들자.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것이 자연들인 농법입니다. 그래서 땅에다가 일반 화학 비료나 이런 거 대신에 그런 좋은 미네랄들을 갖다가 주니까 땅 자체가 건강해지고 비옥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병충해에도 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셨지만 우리 예년 같은 경우에 병, 열구병 막 죽어가는데 자연들인 농법으로 하니까 농약을 치지 않더라도 건강하잖아요. 그 저항력이 있는 거예요, 식물들이. 그만큼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키운 현미쌀입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이 세 가지를 암세포에다가 줘봤습니다. 이게 암세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봤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나왔는데 10월 달에 나왔으니까 여기 한 달 전에 나온 그 실린 그런 논문입니다. 아주 뜨끈뜨끈한 논문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죠. 여기 보면 암세포를 억제하는 단백질이거든요. P53, P51인데요. 여기 보면 제일 그 이 분홍색이 자연드림 농법으로 키운 그런 현미입니다. 암세포를 억제하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죠. 활성화시킨다는 건 뭐냐면 유전자 가운데 저 부분을 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작용하라고. 또 세포가 스스로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백질도 그런 관행농법이나 이런 유기농에 비해서 훨씬 그런 작용들이 강하다. 즉 다시 말하자면 똑같은 한 공기 밥이지만 그걸 먹었을 때 내 몸속에 있는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좋은 영향을 더 강력하게 미친다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이제 대장암에다 실험을 했더니 동물 실험을 했는데요. 종양 개수도 훨씬 줄었고 대장암을 예방할 경우에 대장의 길이가 훨씬 길어지거든요. 근데 거의 그 이 대조군하고 이제 비슷할 정도로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났다. 이런 우리가 좋은 연구 결과가 있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여러분 이제 돌아가셔서 식사하실 때 정말 내가 약을 먹는구나, 좋은 약을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맛있게 식사를 많이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냉전이 뭔지 아세요? 냉전. 전쟁을 두 나라가 전쟁을 이렇게 화끈하게 싸우다가 휴전 상태로 들어가면 냉전 상태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죠. 암도 똑같습니다. 운동은 암을 둘러싼 주변의 면역 세포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제목을 보시면 콜드 튜머입니다. 차가운 종양을 이렇게 핫 튜머로 바꿔줍니다. 뭐가? 운동이. 그게 뭐냐면 면역 세포들이 그 암세포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실험에서는 그 세포 독성 임파구라는 게 있습니다. 임파구인데
그 암세포를 직접 가서 공격해서 죽이는 그런 세포가 있거든요. 그런데 콜드 튜머는 뭐냐면 휴전 상태예요. 싸우다 만 거예요. 싸움을 안 하는 거야. 대치하고만 있는 상태야. 왜 그러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암 주변에는 이렇게 암세포든 우리 임파구, 백혈구든 간에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암 주변 조직에는 그 혈관이 잘 발달돼 있지, 되게 듬성듬성 발달돼 있고 혈관이 생기더라도 중간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혈관이 견고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혈액이 돌다가 그 피가 새 나와서 그 새 나온 피 때문에 어혈 때문에 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 주변 그 상황이. 그런 상황 속에서 백혈구들이 용감하게 싸우러 공격하러 갔다가 보급품이 떨어진 겁니다.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군인들도 나와 싸우듯이 임파구나 백혈구도 가서 영양분이나 산소를 받아야 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전쟁이 그냥 콜드워로 들어가는 거예요. 콜드 튜머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싸늘하게. 여러분 암 주변 상태가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백혈구들이나 임파구들이 가서 암세포들을 적극적으로 공격해서 암세포를 줄여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들 원하는 건 그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운동이 이렇게 콜드 튜머를 뜨거운 튜머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식어있는 전쟁을 화끈하게 다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운동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거를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자, 2021년도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쥐들한테 다양한 종류의 그 유방암 그 세포들을 암세포들을 집어넣고요. 7일 동안 매일 1시간씩 운동을 시켰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암 주변에 있는 혈관 밀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혈관의 밀도는 혈관이 촘촘한 정도거든요.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혈관이 더 많이 자라난 거고요. 운동을 하니까. 여기 파란색이 운동한 겁니다. 그 다음에 혈관의 견고성. 그러니까 혈관이, 암세포들은 혈관 중간에 구멍이 뻥뻥 나 있어요. 이렇게 성글성글 하거든요. 그렇지만 혈관의 견고성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을 조사해 보니까 혈액순환도 개선됐어요. 당연하죠. 그렇죠? 혈관이 촘촘해지고 혈관이 탄탄해지니까 피가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소가 공급이 되니까 이게 산소 결핍 상태가 확 줄었습니다. 산소를 공급받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혈구들이, 특히 세포독성 임파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군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암세포 주변으로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임파구의 공격력입니다. 그러니까 임파구들이 가서 어느 정도 힘으로 싸우는지를 보는 건데, 임파구가, 백혈구가 암세포를 만나면 이 침 같은 걸 푹 찔러갖고 걔 암세포 속에다가 그레임자인 B 물질을 쭉 집어넣어 줍니다. 우리 주사 놓듯이. 그러면 그 물질이 들어가면 암세포가 죽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일종의 무기죠. 독성 물질이에요. 어떻게 되나 보실까요? 자, 이게 그레임자인 B거든요. 자, 증가했어요. 운동을 하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인터페론 감마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물질이 근육에서 만들어지면 혈액을 타고서 온 몸을 도는데 그게 암세포 주변에까지 갑니다. 이 물질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백혈구들을 불러들입니다. 빨리 일로 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시켰더니 이렇게 인터페론 감마가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쥐들한테 유방암 세포를 준 다음에 걔네들을 일주일간 매일 1시간씩 운동을 시켰더니 어떤 효과가 나타났냐면 암세포 주변에 혈관이 발달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산소 공급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혈구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임파구들이 몰려드는 숫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걔네들의 공격력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독소를 품고 달려드는 거예요. 암세포한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일주일간 쥐들이 이렇게 운동을 시킨 결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운동을 하면 내가 이런 효과가 있구나에 대해서 좀 이해되시죠? 그러면 사람도 운동할 때 저렇게 좋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 논문이 올해 7월 달에 나왔습니다. 되게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구가 됐냐면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캐나다, 이스라엘 6개국의 과학자들이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서 2023년까지 14년간 889명간 890명 정도의 대장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반을 나눠서 절반은 운동을 하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운동을 시켰냐면 일주일에 3일에서 4일을 1시간을 운동을 시킨 거예요. 한 그룹은. 그 다음에 다른 한 그룹은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는 책을 한 권 그냥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걸 읽어보고. 그리고 보냈어요. 그러고서 14년간을 추적을 해서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장암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재발이 되는지, 얼마나 그게 전이가 되는지, 몇 분이 돌아가시는지 이런 걸 추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60개월이니까 정확히 5년이거든요. 5년 생존율이 6.4%가 좋아졌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사망 위험이 28%가 줄었고요.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그 다음에 이게 10년까지 가면 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이렇게. 자, 6.4%가 5년 생존율인데 5년 생존율이 뭐냐면 여기 재발 없이 생존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겨우 6.4%냐고. 그런 질문 하세요. 제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허투 양성 유방암의 표적 치료제 가운데 캐사일라라는 그런 주사제가 있습니다. 캐사일라 혹시 그거 맞은 분도 계실 수 있으세요? 자, 그 약이 FDA에서 시판 판매 허가를 얻기 위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3년에 걸쳐서 똑같이 재발 없는 생존율을 5% 미만을 높였다고 했습니다. 5% 미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5%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암제로 시판 허가를 받아서 지금 여러분들이 맞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약이 5% 미만. 자, 여러분 몇 프로라고요? 6.4%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미국 임상종양학회 연례총회에서 발표됐는데 거기에서 다양한 이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이제 거기다 결과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습니다. 만약 운동이 약이었다면 이 결과는 FDA 신약 허가 기준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훨씬 뛰어넘는 결과이다. 왜냐하면 운동에는 부작용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운동은 약보다 낫다고 얘기한다. 그리고 그 같은 모임에서 퀸스 대학의 퀸스 유니버시티의 크리스 부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운동은 더 이상 삶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보조요법이 아니다. 운동은 치료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단순한 보조요법이 아니라 한 가지의 치료 방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암 주변에 있는 우리가 차가워진 콜드 튜머를 뜨겁게 바꿔서 임파구들이 활발하게 암세포를 억제할 수 있도록 공격할 수 있도록 돕는 한 가지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강연을 통해서 좀 생각을 좀 바꿀 필요성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암세포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들이 많은데 왜 꼭 암세포를 죽이는 것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을 한번 바꿔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논문들을 보는데 최근에 나오는 논문들이 많은 논문들의 저자들이 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조금 정리해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일종의 항암 성분을 갖고 있다. 걔네들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서 유전자에 직접 작용을 해서 발암 유전자를 꺼주고 또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켜주기 때문에 먹는 항암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콩이나 현미잡곡밥, 발효녹즙 열심히 잡수도록 하시고요. 중간간도 이상의 운동을 해서 종양 미세 환경을 개선해서 암을 이제 억제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저희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